예, 방금 소개받은 이영수입니다. 저는 한 3, 40년 동안 그 정형외과 의사를 하면서 주로 이제 관절 치료를 주로 담당했는데요. 제가 주로 하는 부위는 무릎하고 어깨 두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또 수술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수술 받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죠. 누구나 다 수술하기는 싫어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될 나이가 있고 또 생활하는데 힘들고 아프고 그러면 남은 인생이 좀 더 건강하고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아프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이라는 방법을 동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주로 무릎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고, 무릎에 대해서도 무릎 관절염, 그 중에서도 치료 방법을 관절을 가하는 치환술, 그 중에서도 로봇으로 하는 수술에 중점을 맞추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단계에서의 치료 방법이 있는데, 치료를 안 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구멍만 뚫어서 관절경으로 하는 수술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무릎을 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결국은 로봇 수술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에는 어떤 게 있냐, 보존적 치료라는 걸 수술을 안 하는 치료를 보존적 치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술적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무릎 인공 관절 수술 재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절염의 정의란, 관절이라는 건 뼈와 뼈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부위를 관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관절을 이루는 구조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골, 관절막, 그 다음에 인대, 힘줄, 근육,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가니,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도가니, 그 다음에 관절에 발라지는 연골이 어떠냐에 따라서 관절염의 정의가 이루어지고요. 따라서 여러 원인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는 것을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대개 무릎이 붓거나 걸을 때 아프고 땅바닥에 일어날 때 아프다. 그럼 어느 정도의 관절염이 있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 이제 관절염을 우리가 몇 가지 단계로 나누는데, 지금 그림에 보시듯이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는데, 1기와 4기는 지금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1기는 이 부위가 양쪽이 다 균형적으로 있는 반면에 4기에 있어서는 무릎의 모양이 좀 삐뚤어지고, 안짱들이라고 하죠. 삐뚤어지고 이쪽에 좀 뼈가 달아있고 튀어나와 있는 그러한 소견이 있습니다. 이게 4기고 점점 증가되는 그러한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는데, 왜 이런 거를 전문인이 아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 어디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에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쭉 보면 보존적 치료, 치료 안 하는 방법과 수술적 치료, 수술하는 방법으로 나누는데, 보존적 치료에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관절 주사, 운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에는 뼈를 자르는 돌골술, 그 다음에 인공 관절을 반만 해주는 반추환술, 완전하게 해주는 전추환술, 그 다음에 이 전추환술을 로봇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로봇 수술,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보존적 치료, 즉 수술을 안 하는 치료는 주로 1기와 2기의 환자분들한테 사용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약물 치료, 우리 진통제라고 얘기하죠. 진통제, 아스피린 계통이나 또는 타이레놀 계통의 진통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염 진통제까지 해서 여러 가지 쓰는 게 많습니다. 이 약물 치료는 이걸 완치시켜주는 건 아니고 아픈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물리치료는 관절이 아플 때는 따뜻하게 해주는 게 일단 좋습니다.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물리치료. 그 다음에 무릎이 아플 때는 운동을 해서 근육을 강화시키면 무릎이 아파도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가 있는데, 무릎이 아픈데 열심히 뛰거나 걷거나 등산 가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는 운동은 자전거 타기나 수영 같은 걸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 자전거 타기나 수영도 그렇게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은 아니어서 이런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흔히 하는 게 이제 관절 주사인데, 여기 제가 관절 주사에 퀘션 마크를 달아놨어요. 우리가 보통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의사분들이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관절 주사를 놔줍니다. 영양 주사라고도 하죠. 이 주사는 나쁜 주사는 아닙니다. 나쁜 주사는 아니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즉
빨리 증상을 좀 호환시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영양주사라고 해서 앞으로 미래에 올 퇴행성 관절염을 좀 막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로 주사를 맞게 되고요. 또 그런 의도로 출시가 된 제품입니다. 그러나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서 나중에 관절 치환술을 해야 될 분한테는 주사를 너무 자주 맞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의 관절은 균도 하나도 없는 아주 깨끗한 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균이 하나도 없는 그 아주 무균실 같은 방에 주사바늘 계속 찌르면 이게 아무리 소독이 됐다 하더라도 방문 열어놓고 사람이 자꾸 들락달락 거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방 안이 어느 순간에는 오염이 됩니다. 근데 건강할 때는 오염이 안 돼 있다가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그럴 때는 안에 있는 오염물들이 증가가 돼가지고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이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하더라도 나중에 관절 치환술을 한 후에 염증이 생기면 아주 큰일 나는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추후에 어느 정도 무릎이 관절염이 진행된 분, 어르신 분들은 그렇게 자주 주사를 맞는 것은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패션 마크를 달아놨습니다. 여기서 치료가 끝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3기나 4기 정도가 되면 이제 참다가 이제 병원에 오시죠. 참다가 병원에 오셔도 수술을 되도록이면 안 하시려고. 그건 다 누구나 인간된 마음이죠. 다 똑같이. 저 자신도 수술 받기를 싫어하니까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힘들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많이 이렇게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무릎이 다 펴지지도 않고 안장다리가 돼서 뒤뚱뒤뚱 걷게 되고 이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뺏기는 어떤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치료 방법, 수술 방법 중에도 절골술, 그 다음에 반치환술, 그다음에 전치환술, 로봇 수술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나누는데 일단 가장 초기에 젊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절골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장다리가 많이 돼 있는데 나이가 젊다. 그래서 이렇게 축이, 이건 무게축인데 무게축이 안쪽으로 왔다는 거는 안장다리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 뼈를 쳐가지고 각도를 변형시켜서 이렇게 무게축이 가운데 오게끔 하는 이런 절골술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술 방법이 하나인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하느냐? 뭐 걷기 힘들고 다리가 절고 계단 올라가기 힘들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이입니다. 65세 이하일 때는 이 수술이 적응이 되는데 65세가 넘어가면 이 수술해도 소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비퇴행성 변화가 비교적 적은 경우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안장다리가 교정이 되니까 걸어 다닐 때 통증이 감소되고 퇴행성 관절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거는 수술 후에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6주에서 8주 동안은 디디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재활 기간이 상당히 길고 또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뼈가 안 붙으면 재수술해야 되고 나중에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행성 변화가 더 심화됐을 때는 결국에 가서는 전치환술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미 각도가 틀어졌기 때문에 의사가 그 계산해서 정확한 각도로 기계를 집어넣는데 약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부 다 큰 수술하기 싫으니까 반만 그림에처럼 이렇게 반만 수술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제가 여기 와서 제가 수술한 그런 분인데 요즘은 안 오시고 계십니다. 안 오신다는 것은 뭐 수술 결과를 비교적 만족하니까 안 오시겠죠. 어쨌든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하느냐? 아파서 걷기 힘들고 다리 절고 계단 기어 올라간다. 그 다음에 방송 사진상 아까 3기, 4기의 관절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에만 퇴행성 관절이 있는 사람한테만 국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나이가 어린 사람한테만 60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를 않습니다. 여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환자분들이 계시는 게 그렇게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 수술은 반만 수술해서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수술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수술 후의 결과도 전치환술 했을 때보다 경우가 조금 안 좋아서 모든 정형외과 의사가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반쪽만 하기 때문에 의사가 정확한 각도로 자르고 정확한 기계를 집어넣기가 굉장히 힘든데 만약에 그 기계의 각도가 조금이라도 오차가 벌어지면 수술 후의 결과가 굉장히 나빠서
환자분들이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재수술을 할 때 나중에 그것이 닳아서 재수술할 때 수술이 굉장히 커집니다. 커지기 때문에 뼈를 많이 깎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 반치안술은 많이 하는 의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안 하고 좀 기다리세요 했다가 나중에 관절을 완전히 갈아주는 수술을 하는 게 오히려 결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의사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을 어쩔 수 없이 갈아주는 수술인데, 이렇게 안짱거리가 되고 심하게 되고 한쪽에만 몰려있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도 관절감이 있을 때는 할 수 없이 이렇게 양쪽 위에 아래를 다 갈아주는 그런 전치안술을 하게 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걷기 힘들고 다리 절고 계단 올라가기 힘들고 그다음에 방사선 현상 아주 심한 경우에만 시행을 하고요. 65세 이상이 되어야지만 의료보험에 적용을 대부분 받기 때문에 보통 65세 이상을 합니다. 이 수술한 후에 그 기계의 수명은 약 15년에서 20년 동안 여러 증명이 되고 있고요. 아주 고령이나 심한 척추질환 이런 경우에는 하기가 힘듭니다. 수술 후에는 어떠냐? 수술 이틀부터는 아프지 않고 걸어다닐 수는 있습니다. 무릎이 반듯해지고 가벼운 산책이나 얕은 산 오르기, 수영, 그 다음에 골프, 자전거 등의 운동도 가능하고, 그러나 역시 이것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닳지 않게 잘 아껴 쓰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런 수술을 한다고 해가지고 밑에 보듯이 건강한 관절을 가진 사람과 완전히 똑같아지고 하나도 안 아프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격렬한 운동이나 쪼그려 앉기 등은 주의해야 됩니다. 저는 고향이 충남인데 한 20년 전에 무릎 수술을 하려고 동네 할머님이 저를 찾아뵈서 수술을 해드렸어요. 수술을 해드렸는데 다음에 저희 산소를 가는 그 중앙 밭에서 제가 수술한 아주머니를 만나랬더니 쪼그리고 앉아서 밭을 메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할머니는 계속해서 한참 전부터 밭을 그런 식으로 쪼그려 앉아서 밭을 메셨고, 아마 그 후에도 그렇게 됐을 건데, 그 후에는 저를 안 찾아오셨지만 아마 기계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닳았을 걸로 예상이 돼요. 쪼그려 앉아서 밭을 메는 이런 행동은 조금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수술이 하더라도. 따라서 이렇게 쪼그려 앉는 게 힘들고, 그 다음에 이것도 기기이기 때문에 일단 마모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모가 되니까 수명이 제한이 있죠. 그 다음에 사람이 살다 보면 나이를 먹게 되면 뼈가 약하게 되니까 기계가 얹혀져 있는 그 뼈가 약해지면 기계가 자꾸 이렇게 주저앉는 그러한 문제가 생겨서 수명이 15년에서 20년 정도, 90%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염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약간씩 아픈 합병증이 발생할 수가 있죠.